안녕하세요. 대시뉴스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시뉴스코리아에서 번역과 콘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암호화폐와 대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소로스 펀드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반등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고요.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채널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서 언제든지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뉴스는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펀드인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내부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지난 1월에 비트코인을 두고 거품이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는 그 변동성으로 인해 실제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독재 국가의 통치자들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번 승인 이후에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로스 펀드가 지난 4분기 이후, 즉 소로스의 암호화폐에 관한 부정적 발언과 중첩되는 시기에 암호화폐 투자에 집중하는 오버스톡닷컴에 투자해왔다는 점 역시 생각해보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또한 결국 소로스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향할 것이고 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하고 있네요. 특히 대시의 경우에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통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래의 용이성을,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가치의 저장이라는 장점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대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 비트코인 코페이 지갑에서 심각한 버그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시는 대시 재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인 펀딩으로 운영 중인데요. 이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는 대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인 버그 크라우드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시 코페이 지갑의 코드 베이스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해당 취약점은 프라이빗 키를 포함해서 민감한 데이터가 일반 텍스트로 로그 파일에 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즉 지갑 생성 시 프라이빗 키가 로그 파일에 기록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이 우연히 디버드 버그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행히 코페이 지갑은 아직 메인넷이 가동되지 않아서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큰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취약점이 비트코인 코페이 지갑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대시 코페이 지갑은 비트코인의 코페이 지갑으로부터 포크된 것이어서 해당 취약점이 비트코인 코페이 지갑에도 남아있다는 점이죠. 대부분의 공격은 전원 사이클에 의해 지워지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로그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이번 취약점은 엣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프라이빗 키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코페이 팀이 즉시 해결에 나섰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약 10년이 된 오늘날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신생 단계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드에도 많은 오류가 존재할 수 있어서 이러한 오류를 조속히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시의 자체적인 자금 조달 프로그램인 재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시와 같은 재무 구조가 코인의 안정성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부 총기 제조업체의 대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총기 제조사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압력에 따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자동 소총 판매와 관련된 총기 제조사에 더 이상 자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로써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들은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제품 제작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앙화된 지불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이런 근원을 파헤치고 해결을 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컨대 페이팔의 경우에는 미국 연방정부와 분쟁 중인 미국의 농촌공동체 지지자들의 계정을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위키리크스의 경우에 전 세계 정부의 부패를 밝힌 이유로 모든 지불업체에 의해 외면받은 바 있죠. 암호화폐가 널리 알려지기 이전에는 이러한 검열에 저항하기 위한 뚜렷한 해결 방안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인데요. 이러한 중앙화된 정보 권력이나 기업 외에 딱히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암호화폐가 도래한 오늘날에는 이러한 중앙화된 권력을 떠나 분산화된 암호화폐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다소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시의 경우 독립 언론인인 벤 스완을 후원해서 언론 검열로부터 한 언론인을 지켜낼 수 있기도 했죠. 총기 업계도 마찬가지로 대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베네수엘라의 NGO인 파운다시옹 신나부가 대시 기부금을 통해 카라카스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돈 보스코의 학교 유치원에 주방을 열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질 높은 속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프로젝트는 많은 단체들이 힘을 모은 합종 프로젝트인 알리멘타 운 수에뇨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명의 아이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영양실조 아동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근 이런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말 열린 대시 베네수엘라 컨퍼런스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대시 시티 이벤트를 통해서 대시를 모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들 이벤트에 참가함으로써 이들은 약 $60 상당의 대시를 모금했는데요. 이는 볼리바르로 환전하면 약 290만 볼리바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계란 한 판은 약 10,000볼리바르고 식료품 한 바구니는 약 70만 볼리바르라고 하네요. 이처럼 인플레이션을 겪는 나라의 경우 기부금을 받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이렇게 모은 기부금의 가치를 지키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대시를 통한다면 대시 커뮤니티를 통해 모금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시는 자선단체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그룹인 셈이죠. 다섯 번째 소식은 록펠러가가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했다는 뉴스입니다. 20세기에는 석유를 통해 자본을 축적한 록펠러가가 21세기에는 부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한 듯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벤처기업인 벤록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투자하게 되었으며 암호화폐 투자그룹인 코인펀드와의 합작 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벨록은 총 26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투자는 수많은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형식이 아니라 좀 더 벤처 캐피털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다른 상품들과의 차별화를 해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첫 뉴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버블이라든가 일시적 유행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잠시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실리콘밸리에 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곤 했죠. 이러한 시대의 리더 자리를 이어받을 다음 기술은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은 자체적인 보안 기술을 갖추고 생산성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개인에게 정부의 통제로부터 급진적인 자유를 보장해서 디지털화되지 않은 세계에도 암호화폐가 가지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시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이와 같은 쟁점을 제공하고 있죠. 결국 블록체인은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유지될 것이며 가장 큰 장점인 분산화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회사가 등장한다고 해도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 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대시.